그리고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한 저의 꿀팁인데요. 사실 두 번째, 세 번째도 너무나 꿀팁들이 많아서 이것까지 확인하시면 정말 든든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학급 구성원 여러분. 담임교사 안쌤입니다. 4월달이 정말 하루하루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 보이죠?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3월달은 교사에게도 학생에게도 그리고 학부모님께도 정말 정신없는 하루하루일 것 같습니다. 댓글들을 보니까 벌써 총회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빠르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1년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학부모 상담입니다. 유일하게 교사와 학부모님께서 1대1로 만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과연 어떻게 해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저희 구성원분들이라면 대부분 신청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면과 비대면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기준을 조금 정해드리고요. 어떤 것을 그리고 무엇을 확인하고 여쭤봐야 되는지 그리고 끝으로 교사의 꿀팁까지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정리하면서 각각 하다 하나마다 다 꿀팁을 넣었기 때문에 최소한 3번, 4번, 5번은 확인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제가 이전 학부모 총회 때는 신청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신청 여부는 크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신청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이유로 한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국어 시간에는 아이들과 비유하는 표현을 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제가 나무 가꾸기로 한번 비유를 들어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성장하기 전에 씨앗이 뿌려진 상태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란 특성 자체가 매년 담임 선생님이 바뀌잖아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돌봐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농부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농부가 바뀌면서 이전 농부에게 이 학생에 대해서 사실 많은 정보나 모든 정보를 듣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씨앗을 보고 조금 나란한 주기를 보고 이 학생은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도 있지만 또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에 대해서 그리고 자라고 있는 줄기나 나무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 오셔서 설명을 해주는 기관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되겠죠. 우리 아이는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 어려워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경 써줘야 됩니다. 즉, 나무가 잘 자라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을 수 있도록 중간 과정에서 어떻게 케어하고 어떤 부분을 신경 써줘야 될지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신청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전달한 사항들을 이야기 상담 때 얼마나 잘 가꾸어졌는지, 얼마나 잘 성장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1학기 상담을 가셔야 2학기 상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신청보다는 대면이냐 비대면이냐를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고민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네, 바로 우리 아이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다는 말을 믿으신다면 비대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네, 상담을 십수년간 하면서 안타까운 사항들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주변 동료 교사에도 많이 듣는데요. 대표적으로 아이가 알아서 잘하고 크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학생 학부모님들은 정말 신청을 많이 하시고 직접 학교까지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 친구에 대해서 신경 쓸 것이 많고 조금 도와주거나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친구들은 오히려 비대면조차 아예 상담조차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저는 이것이 저학년 때부터 상담을 받아온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바쁘신 상황도 있겠지만 저학년 때부터 담임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에 대해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지속적으로 해주신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신청하시는 것 자체가 아이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있으면 네, 비대면도 괜찮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하자라고 하신다면 대면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하다 보면 얼굴과 표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해 여지가 생기니까 혹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면이 확실하게 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가정의 상황에 맞게 신청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여쭤볼 사항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상담에 대한 영상을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진단검사에 대한 영상도 하나 제작 중이긴 한데 진단검사 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개 틀렸는지 정도는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단평가, 진단검사가 기초학력에 미달한 학생들 위주로 뽑고 나서 그 친구들 부모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겠는가 정도를 봤는데요. 기초학력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에게는 별다른 안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냥 간단하게 몇 점인지 몇 개 틀렸는지 정도는 확인하시는 것이 저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번에 제가 진단검사에 대한 조금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들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보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시험을 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장 기준은 진단평가, 작년까지 공부를 잘 해왔는가 이것만으로 최소한 확인해 주시면 학습 부분은 그래도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학습 측면이었다면 두 번째는 쉬는 시간에 어떻게 지내는지를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 친구 관계 어때요? 라고 말하면 이 범위가 너무 넓거든요. 그리고 원하는 대답을 들으실 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떠오를 수 있게 실제적인 장면이 보일 수 있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학기 초에 학생들이 친구 관계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업 시간이 아닌 쉬는 시간, 오롯이 혼자가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친구들과 모여서 보드게임을 하는지, 복도를 뛰어다니면서 노는지,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는지,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는다든지, 어떤 것들을 하는지, 그리고 그 옆에는 누구누구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가 쉬는 시간에는 주로 무엇을 하나요? 라는 질문만 해도 위쪽으로는 학습지도, 아래쪽으로는 생활지도 부분에서 궁금한 부분이 조금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은 대면인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할 사항도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인할 사항은 당연히 우리 아이 교실입니다. 지금 무려 3년 만에 학교를 가시는 겁니다. 총회 때 가신 분도 있겠지만 안 가신 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우리 아이와 대화할 거리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 교실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물함이랑 뒷게시판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 아이 책상은 어디에 있는지 지금까지는 사실 소통이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학교를 한번 가는 순간 머릿속에 막연하게 우리 아이가 어떻게 수업을 받는지, 그리고 교실 공간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머릿속에 있게 되면 아이와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우리 교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네? 이렇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 교실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고요. 둘러보면서 당연히 교실 속에서 우리 아이 모습을 보셔야겠죠. 우리 아이 책상은 괜찮은지, 책상 주변과 서랍, 그리고 사물함과 신발장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지, 우리 아이 책은 잘 필기가 되어 있는지, 이렇게 교실 속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것들을 하고 지내는지, 그리고 보드게임 중에서는 우리 아이가 자신 있어 하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면 아이가 학교 생활할 때 조금 더 적응하기 쉬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한 저의 꿀팁인데요. 사실 두 번째, 세 번째도 너무나 꿀팁들이 많아서 이것까지 확인하시면 정말 든든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 상담을 가기 전에 분명한 목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을 그냥 간다. 선생님 얼굴 보러 갈까? 신청하라는데 신청 안 하게도 애매해서 간다. 이런 목적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상담을 우리 아이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 가실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아이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하러 가시는 것인지,
이런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상담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학교에 오셨는데 서로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담임선생님께서는 부모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어머니께서는 교사가 이야기해 줄 거라 생각을 해서 조금 어중간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목적을 분명히 하신다면 상담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제가 장담을 드립니다. 그 두 번째인데요. 이거는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아이, 우리 나무가 크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럼 이 나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는지, 어떤 꽃을 피우고 싶은지 교사와 부모님들의 공동 목표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아이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의 목표라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일 수 있죠. 발표를 조금 잘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를 많이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조금 적극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라든 공동 목표가 있으면 앞으로 1년 동안 이 목표를 위해서,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 목표가 잘 이루어졌는지 2학기 그리고 학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공동의 목표를 잡지 않는다면 2학기 상담 때에도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살짝 조심스럽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교육의 기본적인 것이 급격한 변화나 눈에 띄게 변화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서서히 성장하고 아이도 꾸준히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눈에 드러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담임교사 선생님께서 노력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꾸준히 목표를 잡으셨다면 담임교사를 믿어주시고, 그리고 꾸준히 소통하면서 우리 아이의 공동 목표를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학교 생활을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회도 마찬가지로 학부모 상담이 끝나고서도 꼭 해야 할 것이 저는 3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필요한 부분은 자녀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결국 아이의 공동 목표이잖아요. 이 공동 목표는 누가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아이가 실천해야 되는데 아이 몰래 교사와 부모님과 약속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런데 이 공동 목표 중에 개인적인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에 대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자녀에게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우리 아이가 알았으면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그냥 둘만의 비밀로 간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딱 가슴에 탁 막히시죠. 어떻게 교사와 계속 소통하라는 거냐? 라는 건데, 이것이 제가 꾸준히 학교에 찾아가서 대면 상담 신청하거나 계속 소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끔씩 우리 아이가 잘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칭찬을 받아온다면, 또는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 간단한 쪽지나 또 알림장에 글로 적어주시는 것도 소통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한두 문장만 보더라도 선생님들은 마음이 감동받고,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해서 또 한 번이라도 그 공동 목표에 대해서 생각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자연스럽게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깜짝 이벤트는 제가 매년 빠지지 않고 하는 겁니다. 대면을 하셨다면 우리 아이 책상에 쪽지나 편지, 자그마한 글구 하나라도 남겨주시면 완전 서프라이즈가 될 겁니다. 우리 아이 그날 하루는 기분이 날아갈 듯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간식 같은 것도 넣어주면 훨씬 더 좋아하겠죠? 총에 이어서 오늘은 학부모 상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1학기 상담보다는 2학기 상담이 중요하니 2학기 상담을 꼭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2학기 상담이 의미 있으려면 저는 무엇보다 이 1학기 상담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먼저 잡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정말 알차고 의미 있는 학부모 상담 시간 보내고 오시길 바랍니다. 저도 꾸준히 우리 학급 구성원분들과 의미 있는 상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